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백업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코어스토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퀘스트 소프트웨어 윤상철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퀘스트 소프트웨어 윤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 즉 백업용으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을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그리고 또 가성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고민이시다면 오늘 이 세션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스토리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은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분명히 선택을 하시는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을 분명히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좋은 솔루션들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한 번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보호 문제라는 거는 인프라가 어디에 있든지 그 다음에 워크로드가 어디에 있든지 네. 우리는 클라우드에 용이하다라고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문제를 현실적으로 워크로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문제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짚어보고 거기에 올바른 대체 방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확인을 네.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랜섬웨어 공격인데요. 네. 이거는 기존의 레거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틀어서 최근에 가장 작년에 데이터 유출 비용이 가장 많이 든 고객 중에 하나의 비용인데요. 저희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40억, 50억에 네, 그 정도 되는 해당하는 것 같네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또 그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고객사를 만나봤는데요. 네. 사실 이 정도 금액은 아니지만 거기 고객사 같은 경우는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랜섬웨어 피해를 당하고 요구한 금액들은 한 억대 단위의 금액을 요구를 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인질로 삼고서 그거 몇 억 단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백업 및 복구를 마지막 방어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랜섬웨어 공격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하급수적인 데이터 증가 부분들입니다. 데이터가 사실 증가하게 되면 백업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렇죠. 또 복구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인프라 가지고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늦게 백업을 받는다는 것은 데이터의 손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들이고 그러면 또 복구 시간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운영 환경에서는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운영에 서비스하는 그 인프라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를 가서라도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좋은 스토리지 또 이런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운영자 입장에서 아니면은 기업 입장에서 백업에 그만큼의 스토리지를 더 활용을 해서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고민들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백업 시간도 중요하고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또 백업 시간, 복구 시간 이것들을 분명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는 뭔가 기업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인프라는 그대로라면 문제가 터졌을 때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리는 게 백업 이제 스토리지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한 많은 고객사들이 거기에 맞는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들을 많이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출한 비용들도 실질적으로 운영 이후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앞장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업 받아야 될 데이터들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백업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백업을 함으로써 백업 스토리지는 더 많은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온프레미스 때 사용했던 정책들을 똑같이 적용함에 있어서
그런 스토리지 사용에 있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럼 클라우드로 전환한 이후에는 스토리지 비용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레거시 환경,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처음에 백업이 실질적으로 뭐 압축만 되던 그런 기술들을 네. 도입을 했다 그러면 네. 나중에는 중복 제거라는 기술을 그렇죠. 통해서 네. 백업 스토리지의 증가를 최소화했던 부분들인데 네.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네. 백업에 대한 스토리지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되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죠.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사실 기존의 백업 정책들을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이 안 백업 되겠네. 데이터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소스가 늘어나면 네, 백업 네. 데이터는 그만큼 더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백업 스토리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고려해야 상당히 된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백업을 하지 못하는 클라우드로 올라가더라도 네. 큰 기업들은 큰 기업들을 고민대로 백업을 못하는 고객들이 있고 또 작은 고객들은 솔루션을 사가지고 쓰기에는 또 네. 데이터가 너무 적고 그런 고객들의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복구. 네, 그래서 재해복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그 가트너에 따르면은 이제 분당 5,600달러 정도 네.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뭐 이거는 뭐 누차 뭐 강조해도 네, 뭐 지나치지 사실 않죠.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랜섬웨어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재해 비용까지도 사실 그 피해 손실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로의 스토리지를 또 보다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우리가 찾고 좀 그런 솔루션을 또 채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클라우드를 잘 연결시켜주는 솔루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보호가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되고 또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솔루션들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요즘에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든 데이터가 어디 있든 간에 이것들을 데이터가 변경을 할 수 없게끔 불변성, 웜스토리지처럼요? 웜스토리지처럼 불변성을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받은 데이터들은 함부로 지울 수가 없게끔 그렇게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후지통으로 삭제를 하더라도 후지통에서 얼마만큼 기간들을 통해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네.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또 독점 스토리지 프로토콜 그 다음에 암호화 또 멀티 인증을 통해 가지고 랜섬 공격의 보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백업 스토리지를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건 아니면 온프리미스에서 클라우드의 백업 스토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용량을 줄이기 위한 부분들을 분명히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것들이 기존의 그냥 백업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그 중복 제거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이 중복 제거 효과를 또 발휘하기 위해서 신규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중복 제거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된 압축 기능, 그다음 소스 측 중복 제거 기능 등을 통해 가지고 그 탁월한 중복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보호 절감 효과를 상당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백업 스토리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을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이런 퀘스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하면은 저는 최대 93%까지 그 용량을 더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바로 사용을 하시면 가장 간편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폭증을 하게 되고 또 그 폭증에 따른 백업을 통해서 백업의 여러 카피본들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네. 백업 스토리지의 증가도 사실 비용에 만만치 않은 그 비용 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복 제거 효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속화 백업 복구,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온프레미스와 동일하게 백업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제공을 하는지도 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더 빠른 백업을 통해서 백업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복구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재복구에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코어스토어 같은 경우는 재복구가 기존 대비 한 20% 더 빠른 그 복제를 통해 가지고 온프레미스의 장애 시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복구를 할 때도 빠르게 또 백업하고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복제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중복 제거 기능들을 통해서 빠르게 복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복제에 있어서 또 보안 연결성을 또 추가를 해서 거기에 또 백업 데이터가 안전하게 또 완벽하게 또 복제가 일어날 수 있게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또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요소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저희 코어스토어에 많은 기능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스토어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모두 다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어스토어가 지금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특징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플랫폼을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고의 중복 제거 기술, 그 다음에 또 고유의 프로토콜 가속기, 또 역할 기반 사용자 액세스, 그 다음에 원격 복제,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계층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직접 백업이라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스토리지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토어에 대해서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코어스토어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드웨어 타입에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상 환경이라든가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배포가 가능한 그런 설치의 유연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또 코어스토어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프라 환경이든 크게 개의치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특징을 한 번 더 덧붙이자면 기존의 이제 백업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라든가 또 별도의 아키텍처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하드웨어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가상머신에서 운영하든 전혀 상관없이 클라우드의 연결성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에 직접 설치도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라이센스만 있으면 클라우드를 백업 스토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간편하게 또 용이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훨씬 더 좋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활용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솔루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이제 플랫폼들 사실 백업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실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특정 환경에서만 운영이 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희 코어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원 플랫폼에 있어서 전혀 제약 조건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백업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대부분 백업 성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FC라는 필요하죠. 라는 그런 백업 방식들을 사용을 했으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거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게 되면 단 네트워크를 통한 백업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통한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특화된 프로토콜들을 제공하는지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캐스트 같은 경우는 또 지원 프로토콜도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또 가속화 기능을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리눅스 기반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리눅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코어스토어는
기존의 백업 솔루션을 어떤 것들을 운영하시든 아니면은 굳이 운영을 하지 않으신다면 뭐 캐스트 제품을 사용하시든 전혀 백업 솔루션에도 상관없이 다 저희 코어스토어가 백업 저장소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또 클라우드의 백업 스토리지로 접목을 시켜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용도로 네.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원 플랫폼이나 프로토콜 운영 시스템을 보면은 그냥 현존하는 정말 다양한 인프라를 대부분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르게 고민 없이 코어스토어의 다른 특장점들만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네. 전혀 기존 워크로드나 네. 인프라에 도입을 하셔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어스토어가 제공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이성 중에 첫 번째 이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티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티어는 먼저 온프리미스 환경에 백업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고객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고객사들이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용도로 제일 먼저 접목을 해본다거나 이럴 경우에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티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백업의 확장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카이브 티어 기능인데요. 이 아카이브 티어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저렴한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소산까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업을 받게 되면 그 백업 소스가 실질적으로 중복 제거가 잘 안 되는 데이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또 보관 정책이 상당히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기존에 이제 테이프에서 운영했던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스토리지를 찾는다 그러면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서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그 코어스토어가 아카이브 티어를 통해 가지고 백업 스토리지의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어스토어가 제공하는 세 번째 이제 클라우드 접목인데요. 오브젝트 다이렉트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뭐냐?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1차 백업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2차 온프리미스에서 백업받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복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인스턴스를 클라우드에서 백업 스토리지 운영한다 그러면 비싼 스토리지 블럭이라든가 이런 스토리지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1차 저장 스토리지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스토어의 이제 엔진은 중복 제거 역할만 하게 되고 실제 데이터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담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복 제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 소스의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소스 데이터들을 백업을 했을 때의 비용과 중복 제거 솔루션을 중간에 도입해서 백업을 했을 때 비용은 실질적으로 한 15배 정도의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사용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네요, 이제. 맞습니다. 사실 온프레미스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클라우드에서도 중복 제거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비용에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백업은 사실 조금 더 뒷전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게 되면 쉽게 코어스토어라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백업 스토리지의 절감 효과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백업 스토리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옮기고자 하는 건데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가든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백업을 받든 반드시 중복 제거는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에 있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자기 보관 데이터를 클라우드 티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카이브 티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S3 스토리지의 비용을
줄이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또 그 중복 제거, 이제 소수 중복 제거를 통해서도 그 백업된 데이터를 최소화시켜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업 작업 또한 간편하게 S3를 그 선택해서 그 데이터를 티어링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활용 방법인데요. 클라우드에 복제를 하는 고객사들도 계실 거고, 또 클라우드에 직접 백업을 하시는 고객사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오브젝트 다이렉트 기능, 즉 백업 저장소를 직접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백업하는 방법들을 가져가게 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온프레미스에 백업된 데이터가 중복 제거돼서 클라우드에 올라가는데도 사실 데이터의 최소한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고, 또 온프레미스가 장애가 나더라도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또 손쉽게 되니까요.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의 이상적인 백업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코어스터가 그 이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코어스터는 이제 더 많은 클라우드 계층 스토리지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스토리지 확장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백업 용도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클라우드의 코어스토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라이센스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의 원격지의 코어스토를 운영하시는 고객사의 그 라이센스를 클라우드로 가져가서 운영은 또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저희 코어스토 같은 경우는 중복 제거를 사실 도입하는 고객사들이 그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복 제거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운영을 하는 고객사에 또 있겠지만 실제 클라우드에 어떤 서비스를 하는 MSP 업체들도 오히려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한 국내 사례를 있지만 특정 그 기업을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국내 그 공공의 많은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업체가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들의 백업 데이터를 그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객은 100테라에 대한 비용을 클라우드 업체에 제공을 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100테라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덕분에. MSP 업체, 클라우드 업체는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하긴 90% 정도 절감시켜 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MSP 업체에도 사실 이 그 솔루션의 또 좋은 기능들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클라우드 티어, 중복 제거, 복제 이런 모듈 라이센스들이 실제적으로 라이센스를 사게 되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한 고민 없이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코어스토어를 통해서 백업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이상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뭔가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다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클라우드에서는 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토리지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거를 위해서 클라우드로 왔는데 비용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상보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는 이런 코어스토어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충분히 중복 제거를 한다면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백업의 데이터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 고민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의 두 번째 주제까지 끝났고요. 저희는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